이 예쁘고 섹시한 여자는 일을 전혀 하지 않지만 항상 쓸 돈이 있습니다. 그녀의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망원경으로 부유한 남자를 훔쳐본 뒤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날 남자는 마트에 갔는데 바닥에 물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위를 올려다보다가 한 예쁜 여자가 와인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요. 스카이는 크리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인에 대해 좀 아시나요? 조금 압니다.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스카이는 크리스에게 말을 거는 데 성공했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울 때 그녀는 일부러 흠뻑 젖은 옷을 입었는데 목적은 복숭아가 보일 듯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크리스의 시선이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 그녀는 다시 한번 작은 것을 미끼로 큰 것을 낚는 수법을 씁니다. 여자의 매혹적인 몸매를 지켜보던 크리스는 이제 그녀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나온 후 시간이 너무 늦어 스카이는 택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나오던 크리스가 이 모습을 보고 그녀를 태워다 주기로 합니다. 가는 길에 스카이는 크리스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룸메이트가 자주 약을 사용하며 조금 전에도 자신과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없어서 그 여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는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안타까움을 느껴 스카이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때 스카이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며 크리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스카이는 방 안에서 다시 들려오는 룸메이트의 욕설 때문에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스카이를 보며 그녀 내면의 거부감을 알게 된 크리스는 차를 후진하여 다시 한번 스카이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권유합니다. 이번에는 그녀도 동의합니다. 이 빌라는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지만 크리스에게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루에 2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스카이가 그를 노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호화로운 빌라를 보며 아직 세상을 넓게 경험하지 못한 스카이는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뻐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크리스는 와인 한 병을 엽니다. 원래 그는 한 모금만 마시려 했으나 뜻밖에도 스카이가 한 잔을 단숨에 비워버립니다. 그녀가 너무나 쉽게 미끼를 무는 것을 본 크리스는 서둘러 다시 잔을 가득 채워줍니다. 두 사람이 한 잔씩 주고받다 보니 결국 스카이는 술 기운에 코트까지 벗게 됩니다. 크리스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본 스카이는 그것을 직접 뺏어버립니다. 이러한 미녀를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리스는 이 섹시하고 매혹적인 모습에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가 집안의 수납장을 열자 안에는 고급 레드와인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는 가장 비싼 와인을 고르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즐깁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묘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전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기 머물러도 돼요. 스카이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방해가 되던 안경을 빠르게 벗어던집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크리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스카이는 매우 피곤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계획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30년 동안 솔로였던 크리스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스카이가 일하는 바를 찾아갑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크리스는 평생 회원권을 결제하고 오직 돈만 바라보는 스카이는 이 모습에 매우 기뻐합니다. 퇴근할 때 여자의 팔은 자연스럽게 크리스의 팔에 감깁니다. 원래 두 사람은 오늘 밤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뜻밖에도 자동차 도둑을 만나는 바람에 흥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어이 거기 내 차에서 떨어져.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차를 몰고 갈게요. 됐죠? 여자 치마폭 뒤에 숨고 싶은 거냐?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냥 가자고 됐지. 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랑 놀아주마. 이 미친 자동차 도둑놈이 널 죽여버리겠어. 도망가지 마. 이봐요. 손대지 마세요. 잠깐만요. 크리스는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당당했던 청년에서 이제는 저른발이 신세가 되었고 현재 상황은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보물을 고용하려 했으나 스카이는 보물을 쓰느니 차라리 자신을 고용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그와 함께 놀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스카이는 크리스의 동의도 기다리지 않고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일어섭니다. 이토록 매혹적인 긴 다리를 보고 도대체 누가 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는 즉시 그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써 스카이는 꿩 대신 봉황이 되었습니다. 새방으로 돌아오자 집주인이 룸메이트를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노인은 돈을 탐할 뿐만 아니라 호색하니라 스카이가 샤워할 때 자주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곧 이사간다는 말을 듣고 비웃기까지 하자 스카이는 음흉하게 웃으며 방으로 몸을 돌리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두고 봐. 나중에 당신을 어떻게 처리해줄지. 짐 정리를 마친 그녀는 룸메이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사실 그녀는 이 어리석은 여자를 줄곧 이용해왔는데 오직 이 새방에서만 크리스의 집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공했으니 룸메이트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 후 그녀는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손을 쓰기 전 그녀는 크리스가 부드럽고 친절한 보살핌의 맛을 즐기도록 해줍니다. 이제 일어나요. 그가 잠들도록 시중을 든 후 그녀는 몰래 크리스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합니다. 크리스의 휴대전화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는 잠에서 깨어난 후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즉시 스카이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 확인하던 중 스카이와 룸메이트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스카이는 크리스가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즉시 목욕 가운을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스카이가 혼자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돌변합니다. 하나, 둘, 셋. 착한 아이들은 모두 나를 닮았지. 그날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새방으로 찾아옵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지 않자 그는 보조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스카이의 룸메이트가 욕실에서 자살한 것을 발견합니다. 집주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리사가 자살했을 리가 없어요. 리사의 룸메이트가 이사 가자마자 리사가 그렇게 됐다고요? 스카이의 신부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스카이는 어떤 비밀이 있기에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음날 크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마침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크리스는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낯이 익다고 느낍니다. 그는 스카이의 가방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그때 스카이가 치킨을 사서 돌아옵니다. 치킨 사왔어요. 당신 닭고기 좋아하죠? 크리스는 스카이가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봤나요? 아니요, 뉴스 왜요? 크리스는 궁금해서 무심코 물었지만 뜻밖에도 스카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납니다. 당신의 룸메이트 리사가 그녀가 왜요? 죽었어요. 경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너무 바보 같네요. 왜냐고요? 그녀를 제거한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크리스는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뜨지만 스카이는 숨김없이 모든 과정을 진술합니다. 그녀는 원래 룸메이트인 리사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나 뜻밖에도 이반항적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하자 어쩔 수 없이 스카이는 그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는 남자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저른바리인 그가 어떤 풍파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는 화가 나 있었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이 집 전체는 스카이에게 장악되었습니다. 크리스가 다가가서 다시 빼앗으려 하자 전류가 흐르며 그를 기절시켜버립니다. 미안해요, 자기야. 신혼여행은 끝났어요. 크리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스카이에 의해 휠체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카이는 그에게 계정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몰아세우며 묻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여자 앞에서도 그의 더러운 입은 여전히 정직하지 못했고 스카이는 여전히 그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꺼져, 이 죽이려나. 그 후 그녀는 옆에 있던 전기 드릴을 집어듭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번호와 보안 코드가 필요해요. 꿈깨. 좋아요. 당신 어머니 성함이 뭐죠? 어머니 성은 뭐고요? 결국 크리스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은행 비밀번호를 말하게 됩니다. 그녀는 크리스의 자산 일부를 이전하려는 목적도 달성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집을 임대하기 위해 정리하던 중 스카이의 망원경을 발견합니다. 그가 호기심에 들여다보자 마침 스카이가 크리스를 학대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 크리스에게 수천만 달러의 채권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한 스카이는 그것까지 모두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들고 크리스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그의 지문이 바로 비밀번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묶여있던 줄을 자르자마자 크리스는 그녀의 목을 움켜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당황한 스카이가 옆을 더듬다가 마침 가위를 손에 넣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남자의 가슴을 찌릅니다. 크리스가 채권을 넘겨주려 하지 않자 스카이는 휴대전화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의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으로 크리스를 위협하려 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크리스는 겁을 먹습니다. 그 후 스카이는 크리스 집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빌라 안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팔 준비를 합니다. 이때 고객이 빌라에 도착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를 본 크리스는 그가 그날의 자동차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크리스의 재산을 노린 스카이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헐값에 팔린 빌라를 떠날 때 집주인도 조용히 차를 몰고 빌라로 옵니다. 크리스는 카메라에 사람이 보이자 서둘러 구조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벽돌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자 이쪽 스카이의 휴대전화에서도 즉시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알고 보니 빌라 안의 모든 것은 스카이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본 그녀는 급히 차를 돌립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안의 온갖 가구들을 훑어봅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 안못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꼴인가? 휠체어에 묶여있고 방금 스카이가 집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걸 보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게 있는지 보러 왔네.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줄 테니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말해보게. 벽에 걸린 그림이 돈이 좀 되나? 별다른 방도가 없던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이 6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며 결박을 풀어주면 그것을 주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노인은 나름대로 신의를 지키며
그의 결박을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납니다. 스카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왔어.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나 보군.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은 노인은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여자는 매우 침착하게 등 뒤에서 50cm 길이의 장도를 꺼냅니다. 겁에 질린 노인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위층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여자는 천천히 크리스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 노인을 제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왔어요. 그 후 그녀는 흥분한 채 자신의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노인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감시 하에 있는데 이 빌라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는 휴대전화의 감시 화면을 보며 집주인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나를 해치지 마. 이 그림은 6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아래층에 있던 크리스는 끊임없이 힘을 쓴 끝에 테이프를 풀어내고 탈출합니다. 그는 부러진 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가 스노모빌에 올라탑니다. 집주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크리스는 스카이가 쫓아올까봐 속도를 최대로 높입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빨랐던 탓에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크리스 자신도 밖으로 튕겨나가고 맙니다. 마침 이때 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차주가 내리자 크리스는 서둘러 그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본 남자는 서둘러 크리스를 차에 태워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며 그에게 경찰에 신고할 휴대전화까지 건네줍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자신이 구조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네, 잠깐만요. 아직 거기 계신가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알고 보니 세바스찬 역시 스카이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의 머리를 차에 세게 들이받아 그를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크리스가 깨어났을 때 그는 다시 휠체어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스카이가 다가와 금고에 있는 모든 자산을 넘겨주면 풀어주겠다고 크리스를 협박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죽을지언정 결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지문 없이는 스카이가 금고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지만 크리스는 그들 두 사람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스카이가 크리스의 목을 꽉 움켜쥐고 세바스찬이 그의 손을 탁자 위에 누른 뒤 칼을 꺼내 깔끔하게 잘라버립니다. 그가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마침 그의 전처와 딸이 빌라에 도착합니다. 딸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를 찾아 달려가지만 문 앞에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당황합니다. 바로 이때 위층으로 올라간 어린 딸 윌로우는 스카이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윌로우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 스카이라고 해요. 크리스의 개인 간병인이죠. 내 딸 내려놔요. 물론이죠. 그래야죠. 엄마한테 가렴. 그런데 크리스는 어디 있죠? 크리스, 당신 전처가 당신을 보러 왔어요. 이때 세바스찬도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크리스의 아내와 딸 역시 어두운 방 안에 갇히게 됩니다. 뜻밖에도 세 사람의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세바스찬은 크리스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에 묶은 뒤 금고를 향해 차를 봅니다. 그 사이 크리스는 어두운 방 안에서 우연히 환풍구를 발견합니다. 그는 딸을 안으로 들여보낸 뒤 아이가 밖에서 문을 열게 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때 세바스찬은 금고 관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크리스의 손가락을 이용해 암호를 풉니다. 지문에서 열이 감지되지 않는 것 같군요. 다시 시도해야겠습니다. 아마 깁스를 해서 내 손이 너무 차가운가 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행히 결국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두 사람을 개인 금고로 안내하고 그 안에 있던 채권 서류를 모두 꺼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경악하고 마는데 그 안에는 수천만 달러의 채권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뭉치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 부부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졸리의 변호사는 크리스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을 우려해 몰래 채권을 양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손에 넣지 못한 두 사람은 서둘러 빌라로 돌아옵니다. 세바스찬은 휴대전화로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던 중 윌로우가 방 밖으로 도망친 것을 발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흩어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이 한 방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문에 몸을 밀착해 소리를 듣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문을 열고 그 직후 상황이 벌어집니다. 감히 나를 때려? 이 자식이? 소리를 들은 스카이도 서둘러 달려옵니다. 그녀는 크리스에게 총을 겨누며 처자식이 어디 있는지 추궁합니다. 세바스찬은 그녀에게 빨리 크리스를 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의 모습을 본 스카이는 그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결국 몸을 돌려 세바스찬을 쏩니다. 세바스찬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을 본 크리스는 재빨리 옆에 있던 낫을 집어들어 스카이의 목을 공격합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크리스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챙겨 신속하게 도망칩니다. 스카이는 박힌 낫을 뽑아낸 뒤 진심으로 크리스를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크리스는 신속하게 비밀방으로 몸을 숨긴 뒤
휴대전화를 통해 집안의 모든 조명기구를 끕니다. 스카이의 모든 행동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려 크리스는 기습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몸으로 어떻게 스카이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카이는 재빨리 옆에 있던 낫을 치워버립니다. 능숙한 일련의 동작으로 스카이는 금세 우위를 점합니다. 그녀는 무기를 치켜들고 연이어 내리꽂습니다. 예상대로 3번의 칼질은 모두 허공을 가릅니다. 크리스는 이 기회를 틈타 반격하고 스카이를 고통 속에 바닥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스카이도 굴복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섭니다. 눈앞에 심한 부상을 입은 크리스를 보며 그녀는 단숨에 그를 끝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졸리가 달려나와 스카이를 공격하고 그녀의 머리를 벽에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스카이에게 역습을 당하고 맙니다. 스카이는 졸리의 다리를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기어갑니다. 스카이는 일어나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내버릴 준비를 합니다. 그 순간 크리스에 의해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딸 윌로우가 나타나 총 한 발로 스카이를 완전히 보내버립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구조됩니다.